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심상치 않은 베이징, 영국발 변종 출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영국 변종이 발견이 되었대요. 이것이 7가구나 집단으로 감염시켰다고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베이징 다신구에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7가구나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다신구의 롱위 아파트 단지는 고위험 지역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아직까지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해외 유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지금 다신구의 감염 원인에 대한 일반 세간의 평가는 정부의 의견과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국발 변이가 들이닥친 베이징입니다. 영국발 변이가 지금 현재 다시 재창고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20일 날 베이징 전염병 신문에 따르면 다싱에서 발견된 확진자 2명에서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19일 날 확진자 수는 크게 지금 늘었는데 90%가 다싱구의 롱위 단지 주민들이었고 나머지는 순위구 주민들로 지금 확진자의 동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베이징 정부 측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가족, 동료, 이웃, 친구들 사이에 퍼졌지만 3가구에서 발생된 집단 감염이 다시 7가구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 사람이 시작해서 3가구, 이 3가구가 다시 7가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 변이 속도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다신구 롱위 아파트 단지는 고위험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지도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 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다신구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죠. 지금 빗금쳐지는 이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허베이성이죠. 허베이성이 이 지금 베이징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다신구는 지금 랑광시하고 붙은 이 지역이에요. 랑광시와 붙은 이 지역이 다신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스자장시가 엄청나게 그리고 바오딩시가 엄청나게 지금 전파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남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빨라가는데 여기에서 침투가 됐을 것이라는 지금 이야기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진시에서는 아이스크림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데가 지금 똘똘 뭉쳐서 베이징을 공격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왜 다신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이징에 거주하는 우시라는 분이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신구의 전염병이 확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신구는 베이징에서 집값이 싸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그림도 하나 보여드렸죠? 다신구가 베이징의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완전히 남부지방에 있어요. 완전히 남부지방에 있어서 중심부와는 좀 떨어진 그러나 교통은 편한 이런 지역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출근하거나 다신구에 사는 사람은 전부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은 어떤 데가 있냐면 칭화대와 지금 베이징 대학교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중관촌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지금 여기 다신구에 지금 많이 산다라는 거죠. 이 4호선은 허베이성 출신의 서우거우가 다니던 이전 확진자가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에요. 지금 허베이성에서 그 확진자가 올라왔잖아요. 확진자가 올라왔는데 이때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자주 타던 지금
지하철이 지하철 4호선. 이 지하철 4호선을 탔기 때문에 이 다신구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당시 정부 측은 하이덴, 중관춘, 다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한 우 씨도 이로 인해서 이번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다고 의심을 하고 있죠. 이미 정부 측에서 하이덴이나 중관춘, 다싱으로 지금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발표는 어떤 발표냐?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연관관계, 역학적인 관계를 보면 이 지금 이전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지하철 4호선 노선도예요. 여기 보면 베이징 메트로 라인 4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지금 다신구에서 지금 중간쯤까지 이 노선이 쭉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중간쯤까지 쭉 그려지는데 보면 이 다신구 있죠. 다신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하이덴구를 지나서 창평구를 이렇게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엔칭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지하철 4호선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여기 다신구가 지금 작살날 수 있고 차오양구 그리고 하이덴구, 창평구 이 지역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그녀는 다신구에서 국제공항도 건설되고 많은 개발구역이 첨단 기술구역이라 취업률이 매우 높아서 대학생 밀집 지역의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외래 인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잖아요. 특히 베이징대 그리고 칭화대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이 유명한 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노선이 몇 번이냐 10번 노선과 4번 노선이에요. 이 10번 노선과 4번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4번 노선 그리고 집값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신구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베이징 상황에 대해서도 베이징이 봉쇄된 후에 2003년 베이징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람도 적고 차도 적고 그래서 거리가 지금 한산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현재 베이징이 통제가 가장 심하고 집중 격리된 곳이 많다고 우 씨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리의 공장은 지금 전부 여관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는 학교도 많은데 방학 중이라 교실을 재빨리 격리실로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관으로 바꾼다. 그리고 격리실로 바꾼다. 격리실로 바꾸면 뭐가 생겨요? 병원이 생기죠. 병원 격리. 그리고 격리를 시켜서 사람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도 격리시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장도 그리고 교실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신구의 현 상황에 대한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잠깐. 지금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베이징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예요. 주변에 허베이성 주변으로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고립됐는지 그리고 심각하게 왜 물가는 올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베이징은 고립이 되어 있어요. 고립무원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허베이성이 있기 때문에 허베이성의 전염병 상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올려드려요. 여기 이것이 다 허베이성이거든요. 허베이성. 허베이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옛날에는 허베이 지역이었어요. 베이징 자체가. 베이징 자체가 허베이 지역이었는데 이 베이징을 허베이 지역에서 베이징 따로 그리고 텐진 따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징 직할시라는 게 있고 텐진 직할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바레만 있고요. 보하이만이라고도 지금 불리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허베이성을 통해서 공급되어 오던 채소들이 봉쇄된 곳이 많아요. 지금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루트들, 도로 루트들이 다
허베이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텐진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 허베이 지역이 특히 남부지방에서 특히 채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채소들, 특히 산둥성 같은데 이런 채소들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이징의 모든 채소들은 지금 허베이와 산둥에서 온답니다. 그런데 이 허베이성의 봉쇄로 인해서 채소의 공급이 지금 원활치 않죠. 이러한 이유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부 한 모가 4위안, 대파는 3위안이었던 것이 9위안까지 벌써 3배나 올랐고 채소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돼지고기도 물론 가격이 오릅니다. 왜? 공급이 안 맞거든요. 수요와 공급선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한 근에 40위안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네, 40위안. 네. 중국 가격으로 40위안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베이징 정부는 그래서 감자, 무, 배추 소비를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이 세 종류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하며 오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세요. 두부도 오래 저장은 별로 못해요. 대파도 금방 변하죠. 그리고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자,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으라고 지금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배추는 한 통에 3에서 2위안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공장들도 지금 이렇게 격리시설을 만들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상황까지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국 정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베이징 올림픽에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베이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에 지금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내년 2월 달에 벌어집니다. 벌써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에 우한 바이러스가 딱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더 강한 런던발 바이러스죠. 이러한 이유로 베이징 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을 또 긴장시키는 것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 여부죠. 지금 도쿄올림픽도 지금 어렵다. 지금 7월 달에 올해 할지 뭘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열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전 베이징 올림픽도,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날짜가 이미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0일에는 정부 측과 시진핑이 베이징과 허베이를 이미 시찰을 했고 2022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획 보고서도 주재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베이징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전염병 상황이 갈수록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3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도 SNS상에 베이징과 허베이의 전염병이 창궐 하니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설날도 가까이 다가왔죠. 이 설날도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베이징 지역은 기본적으로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지역에서는 실내 경기를 위주로 지금 치러진다고 하는데 실내에서 치러진다 하면 베이징 그 실내로 들어가서 사람이 우글우글 엄청나죠. 그리고 실외 경기는 베이징 서북부에 있는 베이징 엔칭구 그리고 허베이성의 장차커우시에서 지금 열린다고 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올려드릴게요. 자, 보면 허베이성의 엔칭구하고 베이징의 엔칭구하고 허베이 지역의 장차커우 지역이에요. 허베이 지역의 장차커우인데 엔칭구가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장차커우 그리고 엔칭구 딱 붙어 있는데요. 여기 두 개 연결해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N친구에서는 알파인 스키, 그리고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등의 경기가 지금 열린다고 하고, 장차크호에서는 스키, 바이애슬론의 경기가 지금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위험으로 보아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에도 지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우한에서 창궐 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지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베이징을 뚫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베이징 지역은 생각보다 너무 상황이 어렵다. 이 상황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내년에 일어나는 베이징 올림픽까지, 동계 올림픽까지 이 영향이 얼마나 줄 것이냐 라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 1년 내에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지금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이게 될 것이냐, 특히 중국에서 지금 무증상 확진자는 아예 인정도 안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잡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내년 동계올림픽도 거의 물러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 진행된 상황을 더욱더 보고 우리가 더욱더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